거기 1번 봐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질 확률을 거기다 써넣어. 걔가 무슨 사건이다? 여사건의 확률이야. 엄청 많이 써먹을 거니까 이 여사건의 확률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론은 간단해. 아까 P 플러스 Q가 얼마였어? 1이었어. 우리가 Q를 구하는 거야. 그럼 1에서 우리가 P를 빼주시면 되고 P를 구하라 그러면 1에서 Q를 뺄 거야. 이거는 아까 문제 풀 때 엄청 많이 풀 거니까 잘 보시고 그다음에 힌트를 거기다 적어줄게. 여사건의 확률은 언제 써먹냐? 뭐뭐 아닐 확률. 그다음에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이 적어도란 멘트에다 꼭 포인트를 갖다가 잘 적어도. 이거를 내가 예시 한번 들어볼게. 동전을 갖다가 두 개를 던졌어. 가장 기본이야. 동전을 갖다가 두 개를 던졌을 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갖다가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엄청 잘 나오는 문제인데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니네가 이 적어도라는 뉘앙스를 알아야 돼. 어차피 내가 동전을 갖다가 AB라 생각해볼게. AB라고 해봤으면 AB를 갖다가 내가 던지게 되면 얘가 앞면, 뒷면, 앞면, 모두 뒷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4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는 알겠지? 전체는 4가지가 나온다고. 그지? 그럼 전체는 4가지가 나오니까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4야. 그럼 분자를 갖다 구하는 건데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래.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앞면이어도 되고 한 개만 앞면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지 얘들아?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란 소리는 모두 두 개가 앞면이어도 되고 한 개만 앞면이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라는 경우는 이 3가지를 의미하는 거야. 3가지. 3가지. 그래서 얘가 4분의 3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구할 때 수학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3가지를 찾는 것보다는 이 한 가지를 찾아서 빼는 거지. 토탈 4가지니까 이 4가지에서 3가지를 찾는 게 아니라 이 3가지가 아닌 이 한 가지를 찾아서 빼주는 거야. 그게 여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풀 거냐면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린 이렇게 풀 거라는 거지. 1에서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반대인 경우가 뭐냐면 모두 뒷면이란 소리지.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갖다가 빼자는 거야.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모두 뒷면이 나온 거를 빼버리면 최소한 한 개는 앞면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거니까 얘를 빼자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게 여사건의 확률인 거야. 응? 얘가 지금 동전이 2개라니까 그러지 만약에 동전이 얘가 4개라 그래 봐봐. 동전이 4개를 던졌어. 근데 적어도 한 개가 앞면에 나올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때는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겠지 얘들아. 응? 내가 동전을 갖다가 A, B, C, D를 잡았단 말이야. 그럼 A, B, C, D를 잡았으면 얘가 모두 앞면 뭐 앞면 3번 뒷면 1번 뭐 앞면 2번에 뒷면 2번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게 토탈 몇 가지란 소리니? 16가지가 나오겠지. 모든 경우의 수가.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지면 둘 곱했으니까 16가지가 나오잖아. 그럼 이 16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 되는 경우를 찾는 거는 어렵지. 엄청 많으니까. 근데 이거의 반대인 경우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모두 뒷면이라는 거지. 이 모두 뒷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한 개는 앞면이 껴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야?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전체 1에서 모두 D가 나올 확률을 갖다가 빼주자는 거지. 엄청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빼면 되겠어? 16분의 1만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6건을 왜 쓰냐면 이 15가지를 찾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반대인 경우 이 한 가지를 찾아서 빼라는 거지. 그지? 어차피 동전을 던지게 되면 앞면 아니면 뒷면일 거 아니야. 그치?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적어도 최소 한 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할 때는 얘가 앞면이 하나라도 나오는 경우를 다 찾으면 이건 망하는 거고 반대인 경우를 생각하라고. 무조건 앞면 아니면 뒷면이잖아. 그러면 니네가 최소 한 개가 앞면이란 소리는 이거의 반대인 경우를 찾아와봐. 이게 안 일어날 때. 이게 일어나지 않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모두 뒷면이란 소리지. 모두 뒷면이면 앞면이 있어 없어? 앞면이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을 갖다 구해서 빼라는 거야. 이게 무슨 사건? 여사건의 확률. 엄청 중요하다. 어? 1번 많이 써먹을 거야. 2번 봐봐. 2번은 확률의 덧셈인데 우리가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는데 잘 적어놔. 합의 법칙은 언제 쓴다고 그랬니? 또는 뭐뭐 이거나가 나오면 경우의 수나 확률도 그냥 합의 법칙을 따라가면 되고 3번 봐봐. 3번은 확률의 곱의 법칙인데 경우의 수랑 똑같아. 동시에 아니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는 우리가 곱의 법칙을 쓴다. 아니면 뭐뭐 이거지. 또는과 이거는 거의 반대 성향이니까 또는이 나오면 합의 법칙을 쓰시면 되고 뭐뭐 이거가 나오면 곱의 법칙을 쓰면 돼. 이건 경우의 수나 확률이랑 똑같아. 응? 그러니까 확률과 경우의 수는 둘 다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니까 또는 이거나 아니면 뭐뭐 이거나가 나오면 확률도 그냥 더해준다 생각하면 되고 동시에 뭐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뭐뭐 이거란 말이 나오게 되면 곱의 법칙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거기 4번은 뭔 말이냐면 주머니가 있어. 주머니가 있는데 얘를 꺼내는데 꺼낸 거를 다시 집어넣어. 복원 추출이라 부르는데 잘 적어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차이만 알면 된다. 복원 추출은 뭐냐면 꺼낸 공을 넣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복원을 하게 되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안 변해. 그걸 복원 추출이라고 그래. 복원 추출. 그럼 비복원은 뭐냐? B지 B 아닐 B 꺼낸 거를 확인하고 안 넣는 거야. 응? 봐봐. 내가 여기에 10개가 제비가 있는데 당첨 제비가 3개뿐이 없대. 근데 내가 꺼내는데 A가 먼저 꺼내고 B가 나중에 꺼낼 건데 둘 다 당첨을 갖다가 뽑으란 소리야. 그럼 봐보자. 그럼 내가 A부터 먼저 뽑을 거 아니니? 봐봐. 그럼 내가 A부터 뽑을 거야. 누구를? 당첨 제비를 뽑을 거지. 그럼 일단 A가 먼저 뽑고 B가 나중에 뽑을 거라는 거지. 그럼 먼저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몇이니? 전체 10개지.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몇 개야? 3개지. 그럼 몇 분의 몇이야?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 10분의 얼마? 3인 거지. 맞아? 10분의 3이야. 근데 얘를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었어. 그럼 전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B가 나중에 뽑더라도 얘는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10분의 3이 되는 거야. 이건 복원 추출이야. 근데 비복원은 뭐냐면 A가 먼저 뽑아. 그럼 얘는 확률이 얼마가 돼야 돼? 10분의 3인 거지. 그지? 그럼 비복원이라는 건 뭐야? 뽑은 걸 다시 넣어 안 넣어? 안 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당첨 제비가 하나 뽑혔으니까 얘는 2개로 줄겠지. 그럼 전체는 몇 개로 줄어? 9개로 줄겠지. 그지? 그러면 B가 나중에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9분의 2가 되는 거지. 응? 이해돼? 그러니까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차이는 뭐냐면 나중에 뽑는 사람이 확률이 달라진다는 소리야. 왜?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바뀔 거니까. 응? 그러니까 니네가 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먼저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확률은 똑같아. 근데 비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먼저 뽑는 애하고 나중에 뽑는 애하고 확률이 달라진다고. 응?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공을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 걔가 복원이야. 공을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넣지 않는다가 뭐야? 비복원 추출이야. 그래서 우리가 복원과 비복원의 차이를 잘 느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응? 가보자 한번 1번부터. 지금 봅시다. 1번부터 보시는데 일단 1번에 1부터 24 밑줄 한번 쳐보시고 그럼 전체를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24가지인 거는 뭐 쉽게 파악이 될 건데 여기서 잘 봐야 돼. 5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별표 한번 치시고 얘가 무슨 확률이야? 6건의 확률을 갖다가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써먹으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니네가 1부터 24를 다 써. 다 써서 1, 2, 3, 4 해서 다 24까지 다 쓴 다음에 여기서 니네가 5의 배수 아닌 걸 다 찾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6건의 확률은 반대인 경우를 우리가 구해서 빼자는 거니까 우리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자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5의 배수가 지금 포인트 아니니? 그러니까 1부터 24안에 5의 배수 아니면 5의 배수가 아닌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5의 배수가 나오지 않은 걸 구하는 건데 1부터 24까지 해서 5의 배수를 찾는 게 편할까? 5의 배수가 아닌 걸 찾는 게 편할까? 니네가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 응? 지금 5의 배수 몇 개 있니? 금방 세지. 5하고 10하고 15하고 20밖에 없잖아. 이 4개를 구하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해돼? 그러니까 무식하게 구하면 안 돼. 확률은 무식하게 구하면 망하는 거고 약간 좀 요령 있게 풀어야 돼. 요령 있게. 응? 센스 있게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무식하게 다 풀지 마시고 편한 걸 찾는 거야. 편한 거를. 그러니까 잔머리를 최대한 많이 굴려야 돼. 그 5의 배수가 4가지밖에 없어. 전체는 24개야. 그럼 24분의 5를 빼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거지. 24분의 5를 빼라. 그지? 24분의 5. 아, 4개지? 24분의 4를 빼는 거지. 그럼 얘가 24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20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약분해주면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5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무슨 확률? 6건의 확률. 엄청 많이 써먹을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니? 5의 배수가 아닌 게 20개고 5의 배수가 4개야. 그럼 니네 누가 찾는 걸 편해? 20개를 찾는 게 아니라 이 4개를 갖다 찾은 다음에 빼라는 거야. 이게 6건의 확률. 이렇게 써먹으라고. 많이 써먹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지 않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일단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하구나. 이걸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야 돼. 알겠지? 6건의 확률을 갖다 써라. 그러니까 5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지 않는 거를 찾으려고 하면 망한다고. 5의 배수가 아닌 걸 이걸 다 일일이 다 지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6건을 이용해서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5의 배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나오겠구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응? 이렇게 풀어라 제발. 아, 적어놓고 일단 이걸 좀 외우자. 동전 2개를 다 동시에 던질 거야. 4가지. 3개는 2의 세제곱 8가지. 4개는 2의 4제곱이니까 16가지.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주사위도 마찬가지. 주사위를 내가 2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 주사위가 3개면 6의 세제곱이니까 216가지. 이런 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에 또 버벅대지 말고.
그럼 일단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전체는 4가지야. 근데 중요한 단어 써있지? 적어도 밑줄. 무슨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해? 6건의 확률을 이용하자. 하나가 뒷면이야. 그러면 우리는 반대인 경우를 생각을 하면 되겠지? 모두 뭐 하는 경우? 앞인 경우를 빼주면, 그지? 모두 앞이 나올 확률을 빼주면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생기겠구나. 이해 가니? 그럼 모두 앞면이라는 거는 앞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는 딱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몇 분의 몇을 빼주면 되겠어? 4분의 1만 빼주면 되겠지. 아까도 써줬잖아. 동전을 2개를 던지게 되면 모두 앞면, 뒷면, 앞면, 모두 뒷면 이거밖에 없다고. 4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란 소리니까 이 3가지를 구하는 건데 이 3가지를 찾지 말고 반대인 경우를 찾아서 빼라. 이게 6건의 확률의 포인트. 제발 이렇게 풀어라. 왜 그러냐면 동전 2개는 학교 시험에 별로 안 나와. 최소 3개 아니면 4개가 나온다고. 3개 아니면 4개가 잘 나오지 2개는 잘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어? 그러니까 동전을 4개를 던졌을 때도 적어도 하나가 뒷면.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문제를 바꿔봐. 4개의 동전을 던졌대. 근데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오래. 그럼 얘는 6건의 확률을 쓰면 모든 가지수가 16가지인데 모두 앞면 나오는 거는 H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16분의 1만 빼면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16분의 15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을 몇 개를 던지든 간에 적어도 하나가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6건의 확률을 이용해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만 빼주면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전을 뭐 4개를 던지든 5개를 던지든 똑같은 방법대로 풀어주면 돼. 일단은 문자가 몇 개냐? 4개구나. 밑줄 한번 쳐보자. 4개를 일렬로 세어른다. 빠르게 전체부터 구하자.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건 너랑 나랑 이게 의사소통이 돼야 돼. 또 4팩이 뭐냐 그러면 안 되고. 그럼 4팩을 빠르게 계산해서 24가지. 여기까지는 그냥 1초 컷으로 끝내놓고 그 다음에 M 또는 T 또는의 포인트 밑줄 치고 맨 앞에 온다 고정. 그럼 얘는 케이스를 갖다가 분류를 시킬 거야. 잘 봐. 케이스를 분류하는 작업이 합의 법칙인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나눠서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야? M을 맨 앞에 둘 때 따로 푸시고 T를 맨 앞에 둘 때 따로 푸는 거야. 그럼 M이 고정이 됐어. 그 문자 3개 남네. T가 고정이 됐어. 문자 3개가 남네. 그지? 그럼 문자 M을 고정했으면 3개의 문자 배열하면 되지?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럼 몇 가지? 6가지. 얘도 3팩토리얼 6가지.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해지잖아. 그럼 문제 푸는 거 되게 쉬워. 팩토리얼. 근데 내가 컴비네이션. 팩토리얼 컴비네이션을 많이 써먹을 거라고. 그럼 팩토리얼 66 더해서 얼마? 12개. 12개. 그럼 우리가 구한 확률 몇 분의 몇? 24분의 12. 이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연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우의 수도 연습이 돼. 자연스럽게 경우의 수가 연습이 되니까 지금 내가 경우의 수 푸는 걸 지금 잘 보라고. 줄 세우는 거 아니면 줄 세우는데 고정시키는 거 그다음에 뭐 내가 뭐 대표를 뽑는 거 조합이라는 거 다 써먹을 거니까 팩토리얼 그리고 제일 조심할 거 뭐야? 학교 시험에 팩토리얼 쓰면 망한다 그랬어. 서술형에서는 이 팩토리얼만 쓰지 마시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만 쓰면 돼 얘들아. 알겠지? 응? 근데 학교에서만 팩토리얼을 가르쳐주는 학교들도 있어. 만약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팩토리얼 써도 되고 만약 학교에서 안 가르쳐준다 그러면 얘는 빼먹고 그냥 3, 2, 1만 쓰시면 되고. 알겠지? 서술형 쓸 때. 어? 객관식은 상관없고. 어? 보자 4번에 지금 당첨 제비가 4개를 포함해서 9개 밑줄 잘 읽어야 된다. 또 9개 중에서 당첨 제비가 4개인 거야.
그럼 꽝이 몇 개라는 소리일까? 5개다. 이런 것도 빼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B 상자에는 이건 지금 A라는 상자지. 그다음 B 상자에서는 당첨제비가 5개인데 12개야. 그럼 12개 중에서 당첨제비가 5개니까 꽝이 몇 개란 뜻이야? 7개란 뜻이겠지? 근데 여기서 임의로 각각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A 상자에서만 당첨제비가 나올 확률을 갖다 구하세요 그랬어.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상황인 거야? A에서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당첨제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A에서만 당첨제비가 나오라 했으니까. 그럼 A에서는 당첨제비가 나와야 되고 B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까? B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꽝이 나와야지. A에서만 당첨제비가 나오라 했으니까. 이해돼? 아연은 잘 보시고. 어? 어차피 당첨 아니면 꽝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A, B에서 각각 뽑을 건데 A에서 당첨제비가 나오고 B에서는 꽝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A에서 당첨제비 뽑으래.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얼마? 4. 쉽게 가지? 그럼 B에서는 12분의 꽝.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그럼 얘와 얘는 더할까 곱할까? 지금 뉘앙스를 봐봐. A에서는 당첨제비가 나오고 B에서는 꽝이 나와야 돼. 뭐뭐 이거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야 되고 얘랑 얘랑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럼 무슨 법칙이야? 곱의 법칙을 써주면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 3이 되는 거니까 3구 얼마야? 27분의 7. 있어. 을이라는 있어. 값이 합격을 한대. 그 확률이 3분의 2야. 먼저 이렇게 다 적어놔. 그럼 불합격은 얼마일까? 합격과 불합격을 더하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1인 거고 을은 마찬가지 합격이 4분의 3이란 소리는 불합격은 4분의 1인 거야. 이걸 먼저 적어놓고 분리를 풀어. 그러니까 값이 합격이 3분의 2면 불합격은 3분의 1이 되는 거고 을이 합격이 4분의 3이면 불합격은 4분의 1이 되는 것까지는 알겠지? 여기까지는 알겠지? 근데 문제 봅시다. 두 사람 중에서 적어도 별표 뭐 이용하라고 그랬어? 6건을 이용하자고 그랬지? 적어도 한 사람은 합격을 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내가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 A, B가 있으면 얘가 합격해. 떨어져, 합격해, 떨어져야.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볼 걸까? 두 사람 중에서 적어도 최소 한 사람 합격을 하래. 얘를 구하라는 소리야 지금 문제에서. 문제에서 얘를 구하는 건데 얘를 구하는 게 귀찮지. 그러니까 니네 뭘 구하라는 소리야? 모두 뭐 할 때? 불합격할 때를 구해서 빼라는 거지. 그게 6건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용할 거다? 전체 1에서 모두 뭐 할 때? 불합격할 때를 빼주라는 거야. 이게 6건의 확률. 많이 써먹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국어 시간이라 생각해봐.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합격한다는 소리는 갑과 을 중에서 얘가 지금 얘가 을이라면 둘 중에 한 명만이라도 합격을 하면 돼.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합격하는 것도 되고 둘 중에 한 사람만 합격해도 돼. 얘만 아니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뭘 구할 거야? 얘를 구해서 뭐 할 거야? 빼자는 거지. 왜? 그게 편하니까. 그러면 갑이 불합격에 얼마야? 3분의 1이야. 을이 불합격해 얼마야? 4분의 1인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가 불합격을 하고 얘도 불합격하는 거니까 연속성이지. 곱의 법칙이야. 그럼 얼마를 빼는 거야? 1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12분의 1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6건을 많이 써먹을 거라고. 6건. 적어도. 응? 6건. 잘 기억해라. 학교 시험에 잘 나온다. 다음에
B라는 주머니가 있어. 근데 A라는 주머니에는 흰 공과 2개, 검은 게 3개가 있다는 소리고, B에는 흰 거 3개, 이거 문제 잘 읽고 잘 적어놔야 돼. 4개야. 근데 A, B에서 공을 꺼냈는데 두 공의 색깔이 같대. 이것도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겠구나. 이 케이스만 분류를 잘해도 경우의 수 확률이 되게 정답률이 높아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색깔은 두 종류니까 모두 흰색일 때와 모두 검정일 때로 케이스를 구분하는 거야. 이거를 잘해주라고. 모두 흰색, 모두 검정. 그럼 봐봐. A에서 흰색, B에서 흰색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A에서 흰색은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2. 이제 편할 거야. B에서 흰색은 7분의 3. 그럼 둘이 곱해서 얼마? 35분의 6. 그다음에 모두 검정, A 검정 5분의 3. B의 검정 얼마야? 7분의 4. 그럼 35분의 얼마? 12야.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케이스가 분류가 되면 얘네들 마지막은 더해주는 거다 얘들아. 마지막은 더해줘야 돼. 그래서 정답이 얼마가 되냐면 35분의 얼마가 돼야 돼? 17이 되겠구나. 몇 번 정답이야? 4번. 이렇게 케이스를 꼭 분류를 시켜줘. 케이스를 분류해서 모두 흰색일 때와 모두 검정일 때를 각각 나눠서 푸는데 조심할 건 뭐야? A에서 흰색을 뽑고 B에서 흰색을 뽑는 거야.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곱의 법칙을 써서 얘와 얘 확률을 각각 곱해주고 마지막은 또 얘와 얘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 35분의 17 몇 번? 4번. 알겠어? 둘이 더하면 몇이냐? 18. 18이네, 18.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 되겠다. 7번 보자. 1부터 9까지야. 밑줄 쳐. 집어넣고 꺼내본 후에 집어넣는다. 얘는 무슨 추출? 복원이야. 잘 봐야 돼.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주머니 안에 얘들아 1부터 9까지가 있어. 근데 처음에 누굴 뽑아? 처음엔 2의 배수를 뽑아야 돼. 나중에 뭘 뽑아? 3의 배수를 뽑아야 돼. 근데 복원이야. 복원이면 전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그러면 처음에 2의 배수는 9개 중에 몇 개 있어? 2, 4, 6, 8 몇 개야? 4개 있지? 그지? 그럼 너네 하나를 뽑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넣었지?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도 전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럼 3의 배수 몇 개 있어? 3, 6, 9 몇 개야? 3개 있지? 그럼 계산 얼마니? 얘가 3분의 1인 거니까 27분의 얼마? 4. 27분의 4.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네. 다음 거. 지금 공에는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밖에 없으니까 체크해주고 파란 거 5개, 빨간 거 7개야. 그럼 케이스 아까 분류를 시키라 그랬어. 따라서 써봐. 케이스를 분류시킨다. 첫 번째, 같은 색을 뽑아라 했으니까 어차피 색은 2가지밖에 없지? 그럼 모두 무슨 색? 파란색일 때 한 번 구하시고 모두 무슨 색? 빨강색일 때 한 번 구해주면 돼. 지금 여기까지 알겠어? 이렇게 케이스 먼저 분류시켜놔. 어? 그 다음에 이제 구해보자. 확률. 그럼 처음에 파란색을 뽑는다. 전체 몇 개니? 12개 중에 몇 개야? 5개야. 그럼 그 다음에도 파란색을 뽑아야 돼. 그럼 파란색을 뽑은 걸 갖다가 넣었어 안 넣었어?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지. 그럼 개수가 변해 안 변해? 비복원이잖아. 변할 거 아니야. 그럼 파란색 하나를 버렸다 생각해봐. 그럼 전체는 몇 개로 줄어? 11개로 줄지? 그럼 11개 중에 파란색 몇 개 있어? 4개 있지. 이해돼? 이게 비복원 추출. 그럼 빨간색은 12분의 7이야.
그럼 두 번째 빨강색은 개수 하나 줄어. 줄고 11분의 6. 그럼 계산하면 얘랑 약분 3이니까 33분의 5에다가 얘랑 약분 22분의 7 이렇게 되네. 그럼 둘이 또 더해줘야 되겠네. 그럼 더하려면 얘를 몇으로 통분해야 돼? 66으로. 그럼 66분의 얼마야? 10. 얘는 66분의 21. 마지막은 더하라 했지? 그래서 66분의 얼마? 31이라고 쓰면 되겠네. 이게 비보건 추출. 지금 느낌 오니?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하고 넣지 않을 때하고 확률이 변하는 거. 지금 이거 알겠어? 지금 전체가 12개니까 처음에 파란색을 뽑는 거야. 처음에 파란색을 뽑는 거랑 나중에 뽑는 거랑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지. 왜? 뽑은 걸 갖다가 안 넣었으니까. 그럼 파란색을 한번 뽑을 확률은 12분의 5인데 나중에 뽑을 확률은 파란색이 주는 거니까 전체도 준다고. 하나 줄고 해서 11분의 4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응? 파란 거 들어가 있네. 빨간 거 3개, 파란 거 4개. 연속해서 3번을 꺼내는데 세 번째에 처음으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자. 그럼 거기다 써볼게.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고 세 번째 뽑을 건데 세 번째 뽑을 때 무슨 색이 나오래? 파란색이 나오래. 그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무슨 색이 나와야 될까? 색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빨강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 파랑이 나와야 되겠지? 세 번을 뽑는 거니까. 이해됐어? 근데 얘는 꺼낸 공을 다시 넣어 안 넣어? 안 넣지? 그럼 비보건이야. 근데 아까 빨간 게 무슨 몇 개였어? 3개, 파란색은 4개야. 그럼 처음에 빨간색을 뽑아야 돼. 몇 분의 몇이야? 7분의 3인 거지. 맞지? 7분의 3. 그럼 두 번째 빨간색을 뽑아야 돼. 꺼낸 거 집어넣어 안 넣어? 안 넣지? 그럼 개수가 변한다고 그랬어. 6분의 2로 변하겠지. 그럼 빨간색을 또 버렸으니까 5개밖에 없는데 맞지? 파란색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 파란색은 4개 있는 거지?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4로 들어가야지. 이해 가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 무슨 법칙을 써주면 돼? 곱의 법칙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3 남고 얘 지워지면 1 남으니까 7, 5, 35. 35분의 얼마? 4. 이런 식으로 확률을 처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돼?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2에는 B를, 3에는 A를 이 순서로 정하는데 짝수가 나오면 이긴대. 근데 누가 이기냐면 B가 이기는데 몇 회 이내에서 4회 이내에서 이기는 거야. 그럼 내가 써볼게. 1회, 2회, 3회, 4회. 얘도 케이스가 분류가 돼야 된다. 봐보자. 그럼 일단 1회에서는 A가 던지고 얘가 B가 던지고 A가 던지고 B가 던지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도는 거지. 근데 누가 우승을 해야 돼? B가 무조건 우승을 해야 돼. 몇 회 이내에서? 4회 이내에서.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일단 A부터 던졌어. 그럼 얘는 무조건 홀수가 나와야 돼. 근데 B가 짝수가 나왔어. 그럼 게임 종료지? 봐봐. A가 홀수가 나왔단 말이야. 짝수가 나와야 이기는 거잖아. 그럼 무조건 B가 우승이잖아. 그럼 A는 무조건 홀수가 나와야 돼. 홀수 나왔는데 두 번째 B가 짝수가 나와봐. 그럼 B가 이긴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겠어? 얘가 홀수가 나왔어. 근데 얘도 홀수가 나왔네. 근데 세 번째에도 홀수가 나왔네. 왜? 짝수 나오면 이기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면 되겠어? 짝수가 나오면 B가 이기겠지. 이해돼? 그런데 주사위를 니네가 던지게 되면 주사위를 갖다가 한 개를 갖다가 던지게 되면
홀수가 나올 확률과 짝수가 나올 확률은 각각 동등하지. 6분의 3, 6분의 3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얘부터 확률 구해보자. 얘가 홀수가 나와야 돼 얼마야? 2분의 1이야. 얘는 짝수가 나와야 돼 얼마야? 2분의 1이야. 당연히 곱해 법칙이 되겠지. 4분의 1. 그럼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럼 얘는 16분의 1이 된 거지. 근데 마지막에 케이스가 분류가 됐으니까 얘네들을 뭐 해주라 했어? 더해주라 했잖아. 합. 기억나지? 케이스가 분류가 되면? 응? 그럼 얘가 16분의 4, 16분의 1인 거니까 최종 정답 얼마가 돼야 돼? 16분의 5라고 갖다 써주면 되겠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게임하는 거? 지금 봐봐. 문제를 잘 읽어보면 A가 던지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던지는 거야. 근데 짝수가 나와야만 이겨. 근데 누가 이기래? B가 이겨야 돼. 몇 회 이내에서? 4회 이내인 거니까 이게 멘트가 좀 달라. 4회에서 이기는 거와 4회 이내에서 이기는 거는 지금 상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야. 두 번째 이겨도 상관없어. 꼭 네 번째까지 갈 필요 없다고. 그래서 얘를 케이스를 갖다 나눈 거지. 두 번째에서 B가 이길 때와 네 번째에서 B가 이길 때로 지금 나눈 거라고. 근데 학교 시험 잘 나와. 자주 틀리고. 꼭 니네가 네 번째만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4회 이내인 거니까 두 번째에서도 B가 우승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잘 생각만 해주면 된다고. 정답 얼마야? 16분의 5니까 몇 번? 4번이 되겠네. 하고 B를 쓴 다음에 5가 맞추는 거고 X같이 못 맞추는 거야. 맞추는 게 5분의 3이야. 얘는 3분의 1이야. 그럼 틀릴 건 5분의 2가야. 얘는 3분의 2야. 얘를 먼저 이렇게 적어놔. 그러니까 맞추고 못 맞추고의 확률의 합이 1인 거니까 A가 맞출 확률이 5분의 3이라면 틀릴 게 5분의 2고 얘가 맞추는 게 3분의 1이면 틀리는 게 3분의 2라는 걸 일단 적어놓으라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중에 누구만 맞춰야 돼? A만 맞추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A는 뭐 하는 거야? A는 맞추는 거지. 근데 B는 뭐 해줘야 돼? 못 맞추는 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쉽게 풀 수 있네. A가 맞출 확률 몇이야? 5분의 3인 거지. and B는 틀려야 돼.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가 되는 거지. 이런 건 쉽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맞추란 소리는 A는 맞추고 B는 틀리면 되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잡으란 소리지. B가 맞출 확률이 3분의 1인 거면 틀릴 확률이 얼마구나? 3분의 2가 되는 거를 잘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A는 맞춘다. 5분의 3. B는 못 맞춘다. 3분의 2. 됐어. 둘이 뭐해서? 곱해서 5분의 2. 그래서 11번은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다. 거기 12번도 좀 별표 좀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10발을 쏘아서 평균 7발을 갖다가 명중을 시켰대. 거기다 적어놔.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명중률이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명중률이 몇 분의 몇인 거냐면 10분의 7인 거야. 이걸 우리가 명중률이라 불러. 명중률. 타율과 똑같은 거야. 타율. 응? 타율과 명중률은 똑같은 말이다. 그랬을 때 이 포수가 두 발을 쏘았는데 한 발만 명중을 시키래. 이것도 포인트지. 억양이니까 얘가 첫 발, 두 번째 발 이렇게 쏠 거란 말이야. 두 발을 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케이스가 분류가 돼야 되겠다. 왜? 한 발만 맞추라 했으니까. 어떤 상황인 거니? 첫 번째 맞추고 두 번째 못 맞춰. 가능하지? 처음에 거 틀리고 두 번째 거 맞추고. 이것도 가능하지. 그래서 케이스가 얘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야. 한 발만 맞추라 했으니까. 이해돼? 어차피 두 발 쏠 거잖아. 두 발 쏠 거니까 처음에 맞추고 못 맞추고 못 맞추고 맞추고 케이스 일단 분류시키고. 그럼 명중률이 10분의 7이라는 소리는 명중하지 못할 확률은 얼마라는 소리일까?
10분의 3이란 뜻이다 얘들아. 명중률. 맞추는 게 10분의 7이면 못 맞추는 건 10분의 3이란 뜻이라고. 이해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맞추는 거니까 얼마 들어가야 돼? 10분의 7 들어가야 되고, 못 맞췄어? 얼마 들어가야 돼? 10분의 3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곱의 법칙 100분의 얼마? 21. 그래서 우리가 얘를 많이 잘 적어. 근데 다행히 보기가 없네. 많이 보기 있잖아? 얘 선택하는 애 되게 많어. 두 번째 케이스도 찾아야 되겠지? 10분의 3, 10분의 7, 100분의 21. 그래서 마지막은 이 두 케이스를 더해서 100분의 42. 약분하면 몇이야? 50분의 21. 정답은 얼마 오나? 5번이 되겠다. 두 사람이 할 때 A랑 B가 있대.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9가지야. 저거 9가지야. 그럼 비기는 거 봐보자. 비기는 경우는 가가, 바바, 보보니까 3가지야. 비기는 거 3가지다. 다 외워. 비기는 거 3가지고 A가 이겨. 얘가 3가지야. B가 이겨. 얘가 3가지야. 그래서 잘 봐. 비기락률이 몇 분의 몇이냐면 9분의 3. 3분의 1인 거야. 비기락률. A가 이기락률이 3분의 1인 거야. B가 이기락률이 3분의 1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승부가 난대. 잘 적어라. 승부가 날 확률을 갖다고 하시오. 이렇게 물어봐. 승부가 난다는 건 뭐냐면 봐봐. A가 이기면 누가 진 거니? B가 지는 거야. 반대로 B가 이기면 A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승부라는 건 뭐냐면 비기는 것만 아니면 되는 거야. 비기는 거를 뺀 게 승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승부가 날 확률 구하시라면 얘들아 전체에서 비길 확률을 갖다가 빼주면 돼. 엄청 잘 나와. 그래서 비길 확률이 3분의 1인 거니까 1에서 비길 확률을 빼서 얼마나 적어주면 돼? 3분의 1을 갖다 적어주면 돼. 이게 승부가 날 확률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쉬워. 근데 세 사람 볼게. 세 사람이 어렵다. A, B, C야. 그러면 일단 전체 가지수는 333이니까 27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비기는 경우를 잘 세줘야 돼. 비기는 경우를 니네가 3가지만 알고 있는데 3가지가 아니다. 비기는 건 뭐냐면 다 써볼게. 가가가, 바바바, 보보보. 다 외워 이거. 그 다음에 모두 같은 걸 낼 때도 비기는 건데 모두 다른 거. 가바보, 가보바, 바, 가, 보, 바, 보, 가, 보, 가, 바, 보, 바, 가. 모두 다른 게 6가지야. 모두 다른 게 6가지고 같은 게 3가지야. 그래서 비기는 거는 총 몇 가지야? 9가지야. 이걸 외우란 소리야. 비기는 게 9가지다. 다 못 써. 외워. 그럼 비길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27분의 9야. 3분의 1이야. 비기는 건 3분의 1이다. 학교 시험 잘 나온다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거. 응? 그 다음에 A가 잘 봐야 돼. 그러면 승부가 날 확률 구하시오. 승부가 날 확률을 갖다 구하라 그러면 전체에서 비길 확률만 빼주면 되겠지. 그럼 3분의 2는 승부가 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되는데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를 잘 봐야 돼.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가 또 단순하게 봐봐. A, B, C가 있으니까 얘가 가위를 내고 가위가 보가 이거지? 보색이니까 얘가 보보를 내면 A가 이겨. 그치? 그치? 근데 A가 이길 확률이라고만 했지 A가 단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A랑 B가 이길 수도 있고 A랑 C가 이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가 또 분류가 돼야 돼. 잘 적어놓고 다 외워라. 학교 시험 잘 나온다. 그러면 첫 번째는 A만 이길 때야.
A만 이길 때고 두 번째는 AB가 이길 때가 있고 세 번째는 AC가 이길 때가 있는 거야. A 혼자 이기는 거와 AB 두 사람 이기는 거와 AC 두 사람 이기는 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세 사람이니까. 어? 지금 알겠니? 뭐라고 했니? 가위바위보. 세 사람 하게 되면 A만 혼자 이길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이길 수도 있잖아. 그럼 A만 혼자 이긴데 얘가 몇 분의 몇이야? 27분의 3 나오겠지? 그지? 그럼 AB가 이기는 것도 얼마 나와야 돼? 세 가지밖에 안 나오지? 27분의 3. 얘도 얼마 나와야 돼? 27분의 3이 나온다.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은 27분의 9가 되는 거야. 얼마? 3분의 1이 되는 거야. A가 이길 확률. A가 이길 확률은 얼마? 3분의 1. 그럼 반대로 A만 이긴다. A만 이길 확률은 얼마일까? A만 이길 확률 얼마가 돼야 돼? 27분의 3, 9분의 1이 되는 거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멘트를 잘 봐야 돼. A만 이기는 건지 A가 이기는 건지. 응? A가 이기는 거는 A만 이길 때와 AB가 이길 때와 AC가 이길 때를 다 합치라는 소리고 A만 이기는 거는 말 그대로 A만 이기는 거니까 세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A만 이길 확률과 A가 이길 확률이 달라.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외우는 게 좋다고. 다 쓰지 마시고. 근데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되겠지. 그럼 봐봐. 경진이와 영수가 가위바위보 하는데 얘는 누가 이기는 거야? 경진이가 이기는 거네.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인 거니? 경진이가 있고 영수가 있어. 그럼 얘만 이기면 되잖아? 그럼 얘가 가위를 내면 얘는 뭘 내야 돼? 볼을 내야 될 테고 얘가 볼을 내면 얘는 바위를 낼 테고 얘가 바위를 내면 얘는 가위를 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 혼자 이기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두 사람 중에서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인 거지. A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얘가 경진이지. 경진이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그럼 얘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인 거지. 그럼 얘가 이기면 얘가 질 거고 얘가 지면 얘가 이기면 얘가 질 거니까 승부가 나는 게 얼마란 소리야? 3분의 2가 승부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3분의 2 중에서 누가 되는 거야? 각각 이길 확률이 3분의 1, 질 확률이 3분의 1씩 들어가는 거지.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기능력이 3분의 1이면 이기는 거와 지는 걸 각각 나눠 가져야지. 승부가 나는 게 3분의 2니까. 그래서 3분의 1 찢는 거야. 한 사람이 각각 이길 확률, 질 확률 이렇게. 그래서 비기는 거, 승부가 나는 거 더하면 확률값 1. 각각 보면 얘가 이길 확률 3분의 1, 얘가 이긴도 3분의 1. 그럼 둘이 합쳐서 뭐야? 승부가 날 확률 3분의 2. 비기는 거 얼마? 3분의 1. 정답 얼마야? 3분의 1. 13번은 얼마? 1. 가위바위보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두 개는 됐고 동전 3개부터 적어줄게. 다 외워. 동전 3개, 동전 4개를 할 건데 일단 동전 3개면 전체 가지수는 몇 가지야? 8가지야. 외워. 그 다음에 모두 뒷면. 모두 뒷면이 몇 가지? 한 가지. 모두 앞면이 몇 가지야? 한 가지. 그다음에 앞면 2번에 뒷면 1번이 몇 가지야? 3가지. 앞면 1번에 뒷면 2번이 3가지. 토탈 8가지야. 이걸 외워. 동전 4개 던진다. 그래서 동전 4개는 이걸 먼저 외워놓자. 14641을 먼저 외워놔. 14641. 엄청 중요하다. 14641을 먼저 외워. 동전 4개가 윷놀이랑 똑같다. 이런 건 다 알고 들어간 게 좋아. 시험장에서. 14641이 뭘 뜻하는 거냐?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1은 모두 앞면 모두 뒷면이야. 그냥 앞면에 H라 쓸게. 얘는 모두 뒷면이야. 그래서 모두 앞면과 모두 뒷면은 한 가지씩밖에 안 나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모두 모양 같고 모두 모양 같은 건 윷놀이에 따지면 윷 뭐가 되는 거야? 다 외워놔. 윷 아니면 뭐야? 윷놀이 할 줄 알지? 모두 모양 같은 거.
그 다음에 4, 6, 4는 어떻게 가냐? 이 H를 하나를 뒤집어. 그럼 얘가 H 셋 T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앞면 3번에 뒷면 1번이 4가지야. 그럼 얘는 뭐냐? 다시 H를 하나 또 뒤집어. 그럼 HHTT가 되는 거야. 앞면 2번, 뒷면 2번이 6가지야. 그럼 얘는 다시 또 하나 H를 또 뒤집어. 그럼 HTTT가 되는 거야. 앞면 1번에 뒷면 3번. 그럼 다시 H를 또 한 번 뒤집어. TTTT 이렇게. 그래서 1, 4, 6, 4, 1 총 몇 가지? 16가지. 이걸 외운다. 엄청 잘 나와 학교 시험에.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이런 말.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얘네가 1, 4, 6, 4, 1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고 여기도 1, 1, 3, 3도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되고 매번 못 쓴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동전을 4개 던지면 모두 앞면과 모두 뒷면은 각각 한 가지 한 가지. 앞면 3번에 뒷면 1번이 4가지. 앞면 2번, 뒷면 2번 6개. 앞면 하나, 뒷면 3번이 4시야. 그럼 윷놀이를 따졌을 때는 뭐가 될까? 차례대로 도, 개, 걸 이렇게 해주면 돼. 도, 개, 걸. 너네 윷놀이 해봤지? 도는 뭐야? 4개 중에서 하나만 모양이 뒤집어진 거지. 개는 뭐야? 4개 중에서 2개만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얘가 가장 많이 나오지. 16분의 6. 그래서 윷놀이를 하게 되면 개만 나오는 사람 되게 많잖아. 던졌다면 개만 나온다고. 왜? 확률적으로 얘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16번을 던지면 6번이 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유시랑 뭐 나오면 서비스 한 번 더 주지. 응? 왜? 확률로 따지면 얘가 16분의 1로 가장 작으니까. 그다음에 도랑 개는 16분의 4로 똑같고. 이걸 다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응? 윷놀이. 그러면 14번에 바로 문제 풀게 보자. 지금 보시면 동전을 던졌을 때 H가 나오면 플러스 1만큼,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1만큼 몇 번 던져? 3번 던져. 어디 와야 돼? 마이너스 1에 와야 돼. 이거는 상황을 잘 보자.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뒷면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가야 돼.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갔다가 다시 뒤로 백을 2번을 가야 되겠지. 맞아? 그래야 마이너스 1이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니네가 지금 직감상으로 좀 판단이 돼야 돼. 여기서부터 어차피 니네가 3번을 움직일 거 아니야. 플러스 1하는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한 번을 가. 왼쪽으로 2번 가면 돼.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얘가 1로 갔다가 다시 1로 갔다가 다시 1로 가도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면이 한 번 나오면 되고 뒷면이 2번만 나오면 되는 거야. 왜? 앞면 나오면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뒷면 나오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에 올 거 아니니. 그치? 맞아?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소리야. 동전 3개 던지면 8가지야. 근데 앞면 한 번에 뒷면 2번. 이걸 외우라는 소리지. 앞면 한 번에 뒷면 2번 몇 가지? 3가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몇 분의 몇인 거야? 8분의 얼마? 3. 이렇게 바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앞면 한 번에 뒷면 2번인 것만 찾으면 돼. 얘만 찾으면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앞면 한 번에 뒷면 2번이 몇 가지라는 거를 그거를 또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가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3가지, 3가지는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마찬가지 16개 중에서 한 가지, 4가지, 6개, 4개, 한 가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 풀기가 빨라지는 거야. 알겠지? 원판에다가 화살을 갖다가 쏠 거야. 몇 번 쏜대? 2번. 2번 쏘는 거다. 근데 합이 얼마가 되래? 4 이상이 되라고 그랬어. 4 이상. 그럼 4 이상이면 4, 5, 6을 찾아도 되지만 우리가 6건 써보자. 6건을 이용하려면 4 이상의 반대니까 3 이하가 될 거니까 합이 1, 2, 3을 찾는 게 더 빠르다 이 얘기인 거예요.
합이 1, 2, 3을 찾자는 거야. 합이 1, 2, 3. 걔를 빼버리면 되니까. 이해돼? 근데 합이 1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어차피 얘가 가장 작은 게 1인 거니까 1 나오고 1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1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부터 찾아보자. 이제 케이스 분류해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합이 얼마가 되도록 2가 되도록 구해보자. 그럼 두 번 다 얼마를 맞아야 되겠니? 두 번 다 1을 맞아야 되겠지. 근데 얘가 지금 조각이 몇 조각이니? 6조각이지? 그럼 6조각에서 1번을 맞추면 합이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1번을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 또 잘 생각해야지. 도형은 넓이로 환산하는 거다. 그럼 전체 이 피자 조각이 6조각인데 1번이란 조각이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러면 얘는 6분의 얼마가 돼야 돼? 6분의 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두 번째도 1 맞추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야 돼? 똑같이 6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얼마 나와? 36분의 4. 하나 구한 거야. 맞지? 그 다음에 합이 3 되는 거 찾아보자. 합이 3 되는 거니까 처음에 1을 맞추고 두 번째 2를 맞춰도 되겠네. 얘는 2를 맞추고 1을 맞춰도 되겠지. 이해돼? 순서가 다른 거야. 얘는 어차피 1, 1인 거니까 1, 1은 순서를 바꿔봐도 똑같지만 얘는 합이 3 되는 거니까 1 맞추고 2 맞추고 2 맞추고 1 맞추고는 다른 거라고. 그럼 얘부터 해보자. 1 맞추래. 아까 몇이었어? 6분의 2였지? 2를 맞추래. 그럼 몇이니? 6분의 2네. 그럼 얘도 36분의 4 나오겠네. 그럼 얘도 똑같네. 6분의 2. 6분의 2. 그럼 얘가 36분의 얼마? 4. 맞아? 맞지?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해줘야 돼? 36분의 4를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36분의 얼마 나와? 12. 4로 약분했어. 몇 분의 몇이야? 9분의 3. 몇 번이야? 9분의 3이 아닌데? 몇이냐? 4, 4, 4니까? 얘가 9분의 1이지? 9분의 1, 9분의 1. 그럼 몇 번이야? 3분의? 이거 지금 3분의 1인 거지? 근데 우리는 3분의 1 구하는 게 아니었잖아. 여사건인 거니까. 전체에서 이 3분의 1 갖다 뭐 해줘야 돼?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건 합이 2 또는 3인 거니까 2하고 3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면 얘가 정답이 아니라 이거의 여사건인 거니까 3분의 1을 빼줘야지. 그치? 3분의 2. 몇 번이야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럼 5번이랑 6번이랑 일단 게임을 해야 되겠지. 한 게임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5번이 이겨야 되지. 그러면 우승을 일단 이길 확률이 3분의 2였으니까 여기서 첫 게임에서 일단 이겨야 돼. 첫 게임에서 이겨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일단 누군가 올라오겠지. 올라와서 두 번째 게임 하겠지. 두 번째 게임도 이겨야 되니까 3분의 1이겠지. 그지? 그럼 마지막에 얘가 우승을 하려면 다시 한번 게임을 또 치를 거 아니야. 여기서 올라오는 애라. 그럼 얘가 또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게임을 몇 번을 해야 우승을 할까를 잘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5번이 게임을 이기려면 첫 번째 게임 이기고 두 번째 게임 이기고 세 번째 게임을 이기면 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게임 이길 확률이 3분의 2인 거지. 두 번째 게임 이길 확률도 3분의 2인 거야. 세 번째도 3분의 2인 거지. 그래서 얘를 다시 뭐 해서 곱하게 되면 27분의 얼마? 8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야. 27분의 8.